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전월세 전환율,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당초 4%를 지금 정부에서 2.5%로 인하하겠다. 금리가 최근에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명목인데,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 관련해서 바로 Q&A로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월세 전환 5%로 이미 계약. 이미 또 계약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급 적용이 되냐 안 되냐, 뭐 그런 부분까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월세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자, 정부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10월부터 2.5%로 내리기로 했다. 바뀐 전환율을 적용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내는 월세가 지금보다 줄어들게 된다. 당초 이제 뭐 전월세 상한제 이런 부분을 또 도입하겠다 하니까 많은 임대업자들이 그러면 월세나 반전세로 많이 하겠다. 그러면은 또 임차인이 주거 부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냐. 그래서 정부에서 또 이렇게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서 한 건데, 거의 지금 시중에 대출 금리가 2.5%, 많게는 3.5%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본인이 3.5%, 4%의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도 안 되는 금액을 갖다가 월세로 받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내기로 계약을 하더라도 세입자는 전월세 전환율 범위 내에서만 월세를 내면 된다. 이런 뭐 질문도 하더라고요. 뭐 이미 뭐 얼마에 월세로 전환을 좀 하기로 했다. 이거 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하기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거지, 뭐 서로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되돌릴 수는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초과한 금액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초과한 금액은 법적 근거가 없다. 만약 세입자가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한 것보다 많은 월세를 이미 집주인에게 지급했다면 소송을 통해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소송을 언제 합니까? 그 비용 들고요. 오늘 소송하면 뭐 일주일 내로 결정이 납니까? 참 이게 복잡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변호사들은 환영하겠네요. 변호사들 돈 좀 벌겠어요. 월세가 얼마나 낮아지나,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인하되면 월세는 얼마나 낮아지나. 전세보증금 5억을 3억으로 낮추고 보증금을 3억으로, 나머지 2억 원에 대한 것을 월세로 전환하자고 한다고 하자.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로 적용하면 2억에, 그러니까 2억을 월세로 전환하는 게 4%면 800만 원이죠. 연 800만 원이니까 12개월 12로 나누면 월 66만 6천 원이 매달 내야 되는 월세인데, 이걸 2.5%로 낮추면 2억에다가 월세는 41만 원이니까 66만 원에서 41만 원이니까 약 25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25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한 달에 호프 몇 잔은 더 마실 수 있겠네요. 요즘에 편의점에서 뭐 만 원에 4개짜리 뭐 많이 팔죠. 뭐 거의 매일 25만 원이면 매일 마실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해 이에 응하고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은 비율로 월세가 책정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금이 가는 거죠. 서로의 금. 법정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은 비율이 적용된 경우 세입자는 초과분은 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전월세 전환율을 초과한 월세를 냈다면 주택임대차법 제10조 2항의 초과 차임 등의 반환 청구 규정에 의거해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참,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우리 주택임대차법을 비롯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법에 아주 그런 법 박사가 될 것 같아요. 법 박사. 네. 예를 들어 올해 2월 전세를 월세로 일부 바꾸기로 계약을 했는데 전월세 전환율이 5%로 적용됐다면 지금까지 낸 초과분 1%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오는 10월 이후에 5% 전환율로 계약을 하고 월세를 내다가 뒤늦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이미 지급한 월세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10월 이후에는 뭐 2.5%로 간다. 그러면 5% 냈다 그러면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돈 25만 원 돌려받자고 소송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5만 원에 20배가 소송 비용으로 500만 원. 월세로 전세로 바꿀 때 부담 커지지 않나?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지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세입자가 유리하지만 거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부담 커지지 않는가? 전월세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면 월세로 다시 전세로 갈 때도 2.5%가 돼야 되는데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전세를 월세.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마세요. 예.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는 시장 전환율을 적용한다. 시장 전환율. 이 숫자는 한국감정원이 매달 발표한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은 5.9%, 서울은 5%다. 자, 그러면 전세에서 월세로 내려갈 때는 이 법이 정한 2.5%로 내려간대. 그러면 집주인이 이거 월세를 한번 내렸다가 반대로 지금 월세 반전세 있는 분들은 반대로 전세로 올리겠다. 그러면 5% 서울 같은 경우 적용되면 2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월세로 내리면 2.5%가 훨씬 유리하지 않나?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지만 양쪽에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합의가. 결국은 한쪽에서 합의 안 하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계약을 맺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집주인이 임대를 올려달라고 한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집주인이 밤마다 잠이 안 와. 화딱지 나고 갑자기 또 올려달라고. 계약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올려달라고 압박을 하죠. 주택임대차법상 조세, 공과금 등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집주인은 물론 세입자도 임대료를 조정하자고 요청할 수 있다. 그거는 제가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죠. 하지만 이는 계약을 맺거나 임대를 조정한 지 1년이 지나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1년이 지나야 돼. 6개월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안 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조정할 수 없다. 합의가 돼야 돼. 그러면 이게 무조건 올려달라고 하면 물론 그럴 수는 있죠. 서로 상식적인 선에서 좋은 임대인과 좋은 임차인은 이번에 세금 많이 나왔는데 좀 올려주면 안 되겠는가? 그럼 좋은 임차인도 상식적으로 볼 때 참 내가 임대업자라도 그 정도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올려드릴게요. 하면은 정말 세상이 얼마나 분쟁이 없고 이런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조정할 수 없어요. 계속 가야 됩니다. 그대로. 중요한 건 합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계약한 지 6개월 만에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한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은 재계약뿐 아니라 계약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역시 세입자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물론 뭐든지 바꾸는 거는 서로 합의를 해야 된다. 역으로 세입자가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세입자가 반대로 하면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도 집주인이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계약 조건을 바꾸는 거는 가능은 하지만 서로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되지가 않는다. 정리를 하자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전월세 전환율은 2.5%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반대로 월세에서 다시 전세로 가는 거는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어떤 기준, 그 기준이 뭐 서울이 5%다 하면은 그 기준으로 해서 시장 기준으로 해서 할 수는 있지만 뭐든지 서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임차인이 쉽게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합의가 없으면. 자, 계약갱신 청구권도 마찬가지고요. 2+2 최대 4년. 또 전월세 전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새로운 계약을 할 때는 전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때 가서 임대인은 다시 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참았던 것을 한 번에 분출을 한다. 더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공급 자체가 굉장히 많으면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 비싸면 들어가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상가 보죠. 강남에도 공실률 굉장히 많죠. 강남인데 초역세권인데 무조건 공실이 없겠지. 왜 공실이 생깁니까? 비싸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인이 그러면 내려야죠. 우리 회사 근처에도요 2년 가까이 비어있다가 최근에 3층짜리 건물을 2년 가까이 신축해서 비워놓습니다. 그건 뭡니까? 임대인이 이게 많은 거예요. 그 이자에 뭐에 막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못 견디거든요. 이게 많은 거예요. 2년 동안 비워버린 거예요. 왜? 건물에 원하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 수익률에 따라서 건물이 시세가, 매매가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건물의 어떤 그 매매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비워버리는 겁니다. 2년 동안. 근데 최근에 지금 1층만 들어왔더라고요. 김밥집 들어왔더라. 김밥집. 이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아무리 입지가 좋고 뭐 어떻고 해도 수요 공급
지금 코로나에 뭐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그 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 안 좋아서 수익 내기 힘든 상황인데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콧대 높은 임대인도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택도 공급이 많다고 한다면 임대인이 알아서 가격을 내리고 임대인이 알아서 임차인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임차인 나가면 어떻게 할까? 특히 이 보면은 재건축 시장이나 이런 재개발 시장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낮죠. 전세가가 20% 30% 매매 시세에 대비해서. 그래도 그거라도 너무 낡은 집이기 때문에 나가면 그 돈이라도 또 내줘야 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돼도 안 나가기 위해서 잘 보입니다. 임대인이. 가끔씩 뭐 과일도 한 번씩 사주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바로 이거거든요. 시장 경제라는 게. 자, 이렇게 되면은 국가에서 기간, 금액, 조건 등 모든 것을 국가에서 정해주는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경제 시장에서 이 모든 걸 정해준 걸 가지고 또 수요 공급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로 효과가 나올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아마 지켜보면은 어느 쪽 얘기가 맞을지 이거는 결과로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나오지는 않을지 아니면 정말 이게 좋은 제도일지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Time is 요즘에 좀 외국인 국적 분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바로 전월세 전환율 반대로 월세에서 또 전세로 갈 때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 모든 게 이제 확정이 되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방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법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적을 불문하고 뭐 미국 국적, 어디 국적, 한국인도 국적이 외국 국적이신 분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질문이 들어오고 있고 또 지금 해외에 계시는 주재원들 이런 분들 카톡 통화로 상담할 수 있냐, 뭐 이메일로 상담할 수 있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이메일과 문자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 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